예, 안녕하세요. 손정목의 뉴스 브리핑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두 달이 좀 지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군사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세계 패권적 질서 역시도 상당한 수준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미국의 패권 몰락을 미국 어떻게 연착륙하느냐 하는 것을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더 한번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지난 1월 말에 그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연설 내용입니다. 그때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외교장관이죠. 외교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헤게모니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상당히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이 미국 헤게모니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전 이후 미국의 일국 세계는 비정상이었다. 우리는 이제 다국 세계에 살고 있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예. 미국의 패권이 이제 저물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국의 일국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 다국 질서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것이냐, 이런 건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그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제국주의적 정책을 폐기했다, 되지 아주 착한 양으로 돌아섰다 이런 뜻을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세계를 대하는 접근 방식이 과거 바이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모직 총칼로 위협하고 겁박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실의 미국의 힘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미 많이 졌다, 축소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죠. 사실 뭐 여러 차례 많은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미국의 군사력 또 경제력은 군사력은 러시아만보다 못하고 경제력은 중국보다는 못합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죠. 그걸 아무리 뭐 포장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걸 보더라도 실제로 러시아의 무력이 미국의 무력을 앞선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는 현실을 인정한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입장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프랑스의 유명한 지정학자인 아르노 버트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칼럼을 쓴 바가 있는데요.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통일타임즈에서 올려놨으니까요. 전문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전임자들과 달리 미국 패권이 반드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기존의 강박을 거부하고요. 필요한 곳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패권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Sphere of Influence, 세력권입니다. 세력권. 이 세력권 개념이 요즘에 계속 지정학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어느 정도 자기가 이 관할하고 있는 영역을 뭐 꼭 이게 공식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양해해서 일종의縄張리죠. 자기縄張리를 서로 인정하자.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현재 트럼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극화 세계 질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실제로는 다성적 질서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일반적인 풀뿌리 신흥국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또 글로벌 메조리티라고 하는 세계 절대다수 국가들의 입장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평등하고 호혜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처럼 미국처럼 자기의 세력권, 자기 나발이다 그래서 그 나발이 내에서 지 맘대로 외부에 간섭하고 나름대로 또는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 다른 데서는 간섭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은 본래 다극화 세계에서 맞지 않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럼프 쪽에서는 이런 식의 세력권 개념을 갖고서 러시아나 중국 또 인도 등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로 간의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과 관련된 협상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서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얄타 협정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후 질서를 합의했던 얄타 협정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를 서로 합의하는 새로운 얄타 협정이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첫 시작이 5월 9일 전승절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바라보는 세계 질서는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다각화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자기 입장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동맹들과의 관계들은 과감하게 오히려 폐기시켜 나가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소위 규칙 기반 세계 질서의 붕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페페 에스코바르라고 세계적 유명한 지정학자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는 게 결국 뭡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규칙을 세우고 미국이 맘대로 세계의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던 약탈을 가해도 미국은 예외다라고 하는 예외주의에 기초한 세계 질서가 바로 이런 규칙 기반 세계 질서죠. 근데 이 스스로 이것이 더 이상 안 먹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규칙 기반 세계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뭐냐? 동맹 질서죠. 대서양 동맹, 한미일 동맹, 한미 미일 동맹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이런 어떤 동맹 질서를 사실상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또 그렇게 유지하자니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깨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근간이고, 이것이 결국은 규칙 기반 세계 질서의 붕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엠마뉴엘 토드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 트럼프의 진짜 임무는 미국의 전쟁 패배를 관리하는 것이다. 전쟁 패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 패배에 따른 결과를 이런 유럽처럼 과거 2차 대전의 패배, 2차 대전의 폐해를 복구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전쟁 패배에 따르는 후유증을 아주 심각하게 고생하는 차원보다는 경착륙하는 것보다는 연착륙 방식으로 다각화 세계 질서에 적응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세계 전략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군사적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 미국의 패권의 가장 근간이 군사력이죠. 이 군사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재조정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피터 헤그스 국방장관 취임식 날 벤스 부통령이 해외에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그것에 기초한 여러 가지 검토 작업이 나오면서 최근 1차 결과물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 전투 사령부들을 통합해 나가는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1차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과 아프리카 사령부를 통합하겠다. 독일로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사령부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쪽 북미,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 본토 이런 걸 하는 북미 사령부와 그다음에 남미 쪽 중남미를 관할하는 남미 사령부를 또 통합하겠다. 그래서 또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서 주둔 영역을 재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800개 이상의 현재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이 미군 기지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미국이 나토 사령관을 인정 안 할 수 있다 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상은 나토 사령관, 나토를 사실상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나토를 누가 이끌고 있어요? 미국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 전비의 67%를 대면서 어쨌든 나토를 끌고 나가고 49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나토를 자기들이 끌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서유럽 쪽의 세력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특히 영국이 가장 난리가 나서 미국을 제외한 30여 개국을 좀 모아서 별도로 뭔가 유럽 차원에서의 통합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뭐 그 안에 많은 나라들이 뭐 헝가리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30개국이 다 통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또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역시 이러한 식의 어떤 서유럽 중심의 영국 중심의 이러한 군사적을 통합시키고 거기에 돈 내고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현재 미국이 그런 구조조정에 칼날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봐야 될 거는
트럼프 쪽이 주일 미군의 확장 계획을 취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현재 통합군 사령부, 육해군 통합사령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처럼 미일 연합사령부를 건설을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을 하위에 편제하는 그러한 통합사령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이든 때죠. 근데 이것을 지금 아예 백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확장 계획을 통해서 주일미군 확장 계획을 통해서 여러 군비들도 확충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들도 더욱더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을 사실상 취소해 나가려고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뭐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그리고 지휘 통제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도 기존에 미국이 계속 깊숙하게 개입한 형식이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바이든 때 진행했던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는 결국은 일정하게 시간이 흐르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간이 만약에 흐르게 되면 미일 연합 체계는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주한미군에 미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제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아직까지 주한미군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또 북과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일 미군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 구조조정 얘기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조만간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일 미군이 사실 전 세계에 가장 많죠. 6만여 명이 있습니다. 6만여 명. 이 미군이 6만여 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축소,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재편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을 괌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약 한 현재 오키나와에 19,000명이 미군이 있는데요. 이 그 가운데 9,000명, 약 만여 명 가까이를 괌 쪽으로 이동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거 일정한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적어도 미군이 축소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일본은 이에 당황해서 자체 내부의 통합사령부를 빨리 꾸미고 자체적으로 이 군비 확충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이 엄중하게 경고를 며칠 전에 하였죠. 어쨌든 미국 주일 미군에 대한 재편과 그리고 미일 연합 체계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한미군 특히 한미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관계 역시도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이 어쨌든 세계 전략상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의 재편 과정을 해나가면서 소위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미국의 국방부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올려왔던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죠.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좀 봐왔는데요. 지금 그러한 작업들을 더 이상 전쟁을 종료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국의 군산복합체한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간 작업 또 그리고 미국의 과도한 군사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든 재조정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이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미 8군 사령관이 이게 지금 헤그세스 보좌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바이든 때 임명했던 그러한 여러 군사 요직에 있는 군 지휘관들을 대거 교체하거나 또 재배치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한미 사령관도 이미 지난 작년 12월에 교체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 8군 사령관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과거에는 이 미 8군 사령관이 주한미 사령관도 겸임을 했었는데요. 92년부터인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장이 이제 미 8군 사령을 맡는데 육군입니다. 지상군을 통제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게 미 8군이고요. 아울러서 뭐 여러 가지 주한미 사령관에서의 참모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모 부분이 있는데 이 참모부들 가운데서 참모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핵심 중에 핵심이죠. 미 8군 사령이라는 게 이 8군 사령관을 이번에 그냥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보좌관으로 발탁해 가고
아직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건데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사람을 교체하게 되면 당연히 후임자를 발표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했던 것처럼 아마 이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도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 트럼프 정부는 칼빈슨 항공모함을 한반도 지난번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까지 시킬 정도로 한반도와 이 동북아 일대에서 배치해놨다가 바로 빼가지고 예멘을 공격하는 인도양으로 뺐습니다. 항공모함도 빠지고 그리고 이런 인사 교체들을 지금 단행하고 있죠. 실제로 미군의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할 뜻이 없어 보이다가 얼마 전에 합참의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것은 뭐냐면 군 수뇌부에 대한 교체 작업들을 과감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해군 제독을 포함해서 주요 법무팀까지도 싹 다 지금 바꿔나가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지휘관 체계를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끝없는 전쟁을 추구했던 바이든계의 군 인맥들이 대거 물갈이가 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또 주한미군 역시도 그 일환이 아닌가. 주한미 사령관도 교체되고 또 미 8군 사령관도 지금 공석이 되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는 것을 낮추고 그리고 뭔가 정배나 관련 흐름과 연관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다시피 미국은 전쟁을 가능한 한 끝내고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복원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정한 세력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다국화 세계 질서에 일정에 적응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반발하는 세력들과 이 소유럽 쪽의 글로벌리스트들 또 자국 내 글로벌리스트들과 아주 내부에서는 치열한 그런 싸움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